금리 인하가 저희 경매 시장과 아니면 또 부동산 시장에 일단 어떤 영향을 좀 미치나요? 이번에 금리 인하 시킨 건 사실은 이제 서민 경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국가적인 재난이기도 하죠. 전 세계적인 재난이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.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1% 인하했잖아요. 이제 비컷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% 인하하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. 그래서 한은에서 뭐 그저께죠 0.5% 금리 인하를 했지요.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 시장의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런데 지금 뭐 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지수나 S&P나 그리고 뭐 홍콩, 상하이 지수,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 개미들이 그 주시장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한계치에 도달할 거예요.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긴 한데 지금 갈 때는 주시장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.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갈 때는 부동산밖에 없지 않겠냐.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들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중개시장에서도 사실은 매수세가 약간 주춤한 상태예요. 그런데 이 시기가 사실은 매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. 이게 부동산은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리 변동 때문에도 이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오긴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. 경기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람들은 돈을 일단 움켜쥐고 안 쓰거든요. 그런데 부자들은 정반대 생각을 해요.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지는 않거든. 어느 때 경기가 회복세가 분명히 도래할 거라는 거죠. 그 시기에 발맞춰서 이 부자들은 현물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동산에 많이들 투자를 해요. 근데 우리도 사실은 현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, 사실은. 2008년대를 보면 금융위기 때 네, 거의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. 지금보다는 좀 덜했죠. 오히려 지금이 더 안 좋아요.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나름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서프라임 모기지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리먼 사태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은 공황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. 뭐 이동 뭐 명령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물류나 이런 것들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생기고 또 사재기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사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생기고 있고 경매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좀 더 보수적인 걸로 자세를 취해야 될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집을 안 살려고 해요. 거의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전세 품귀 현상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하고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.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게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.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매매가하고 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아. 그러면 저라면 조금 더 투자해서 갭 투자 아닌 갭 투자를 저는 해보겠어. 지금 현재 상태에서. 그러면 6억원대 이하 아파트들, 대출 규제를 좀 덜 받는 아파트들,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좀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타는 곳, 이런 쪽을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. 이건 네이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뭐 하다못해 통계청에 들어가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전국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감정원에 들어가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라는 것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보거나 아니면 KB에서 제공하는 시개월 데이터 분석 자료들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투자하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이거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부분들이에요. 안 좋아질 때 수익형 부동산이 더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? 지금 한은에서 0.5%포인트 금리 내리면서 지금 기준금리가 0.75가 돼버렸거든요. 이거 사실상 제로금리잖아요. 그러면 은행에 더 이상 저축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. 이자 수익세 딱 떼고 나면 뭐 0.5% 정도밖에 안 나올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죠. 왜?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, 물론 이제 강남 기준하면 강남은 한 2에서 3% 정도, 3%가 채 안 나올 거예요. 여기서 강남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면 4.2에서 4.8% 정도 수익 환원율 시장.
예, 그걸 얘기하고 수도권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7에서 8%가 나오고 그 수도권에서 1000안 넘어가면 한 10% 정도 계산을 해야 메인 매도가 되거든요. 수익형 부동산들이. 그렇다고 하면 이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은 0.75 금리보다는 많게는 10배 이상의 그 금리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또 돈이 몰려요. 기준금리 자체가 내려가 버리면 그거 자체도 없어지니 이제 월세 받는 걸로 더 환호. 네, 다 마찬가지죠.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모친 집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총 8세대가 살아요. 8세대가 사는데 저희는 전세가 하나도 없어. 다 월세야.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방 2칸짜리 뭐 101호에 방 2칸, 102호에 방 2칸이에요. 근데 전세 보증금이 각각이 5천씩이라고 가정을 할게. 그 5천씩인데 이게 나중에 매매가 된다고 하면 매매 금액에 이 5천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럼 1억 정도밖에 저기 업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건데 얘를 제가 보증금 한 5천 정도 제가 여유 자금이 생겼어. 그래서 A라는 101호, B라는 102호 얘를 보증금 2,500에 25만 원, 2,500에 25만 원 월세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총 5천에 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럼 50만 원에 곱하기 12달 하면 600만 원이죠. 600만 원에 금리를 6%로만 계산을 할게요. 그러면 이게 1억이란 얘기잖아. 1억에다가 플러스 보증금 그대로 여기다가 더하면 1억 5천이 돼버리는 거죠. 그럼 집값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게 수익형 부동산에서 맥히는 거거든.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5천, 1억인데 5천에 제가 50만 원 받으니까 5천만 원 넣고 5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건 금리로 따지면 12%짜리 금리인 거예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은퇴 세대들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걸 매입하셔서 본인이 맨 위에 거주하시고 나머지를 다 월세 주고 여기서 월세 수입 받는 것이 은행 수입 받는 거에 10배 이상의 차이가 생기거든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동산도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그리고 단독 다가구도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거든요.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거죠.